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3%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2,000포인트 위에 올랐는데요. 자, 그 덕분에 우리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947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재용 부사장이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 더 주가를 밀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45만 원에 안착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좋았습니다만은 게임주는 연말을 아주 혹독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연말까지 게임주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투자열전 마수 108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화제 이슈들을 다뤄보는 순서입니다. 화제 랭킹인데요. 먼저 5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8.2%로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7.7%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사회과학원은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면서도 경기 하강 리스크 발발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비한 충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한 원전 납품 비리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전 부품 제작사 2곳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밸브 그리고 웨어링 등을 고리 2호기와 영광 1, 2, 3, 4호기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더군다나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쉬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위로 가보겠습니다. 기상청이 서울에 대설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요. 기상청 측은 서울에서 오늘 밤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으니 수도권 동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2위로 가보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종목의 종가 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불법 윈도 드레싱이 급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투자 주의보가 울렸는데요. 불법 윈도 드레싱은 통상 성과 평가를 앞둔 분기 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3년간 윈도 드레싱 혐의를 받은 곳은 저축은행 5곳을 비롯해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외국은행, 보험사 등 총 11곳에 달한다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화제 이슈 첫 번째 순위 1위는 무엇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부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143만 원 선에서 횡보하다 오전 9시 20분경 삼성그룹의 정기 인사가 발표되자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4분기 역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일보다 1.75% 급등한 145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화제 랭킹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의 화제 비평 준비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가 몰리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45만 5천 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증권업계에서는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IT 이외에는 소비를 이끌 만한 품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IT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로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현명하죠. 따라서 시장이 왜곡됐다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3.4%로 올해 2.3%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열린 2013년 한국 거시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을 했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오는 2014년 4%까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한 근거는 글로벌 경제 호전이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는지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3%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멘트, 건자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얘기는 새로운 것은 아니죠. 냉정하게 본다면 최근 2000포인트를 깨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낙폭이 크다고 시장이 인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문제는 이쯤에서 바닥을 잡고 상승 반전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자산 매입을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그러나 이 추가 자산 매입은 올 연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연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열리는 FOMC에서 현재 자산 매입 정책을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경제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넘내였습니다. 네, 치열하게 공방을 펼쳐보는 시간이죠. 갑론을박 순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일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이 좀 바뀌는 걸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팀장, 수급이 완전히 좀 개선되는 겁니까? 어때요? 일단은 뭐 오늘도 들어오고 어제도 좀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뭐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추세적 매매를 추정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 60일선 돌파에 좀 선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실제로 어떤 상승 속도의 차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장을 좀 조정폭을 깊게 하는 그런 흐름은 좀 제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지금 시장의 수급상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수급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지금 연일 비차익을 통해서 한 1,000억 이상, 오늘도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만 매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11월 한 중순, 11월 20일인가요? 15일 전후로 해서 선물 쪽에서 먼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지난 한 1, 2월 달이나 혹은 7, 8월 달처럼 막 몇천 원씩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씩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수급이 계속 우호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비차익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12월 끝까지 좀 보고 들어오는 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자금일 수 그쵸.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갑론을박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자, 그 덕분이었을까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더 갈지 오늘의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론을박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세대 교체로 상승 엔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였었는데요.
자, 두 분은 일단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하창봉 팀장께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네요. 이재용 부회장 시대 걸리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 오늘 사상 최고가를 했고 그런 타이밍에 이제 삼성의 조직 개편이 있는 날 실제로 삼성의 최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용 효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세 번째죠. 3대 체제로 넘어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용은 그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밥상을 잘 차릴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뭐 이재용 효과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오히려 올랐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네. 삼성전자 시대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재용 부회장으로 인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역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사장님한테 좀 부회장님이죠. 부회장이죠. 네, 죄송스럽지만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네, 기분 나쁘실 수 있겠는데 뭐 우리들이 평가하기는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래요. 손만 대면은 말아먹는 회사를 조금 안 좋게. 위험합니다. 지금. 왜냐면 요즘에 발언 좀 조심해야 돼요. 뭐 네. 대선 주자도 잘못된 발언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님의 효과만으로 주가가 올랐다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어쨌든 이제 승계가 잘 마무리됐다는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과연 사업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바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예전에 별로 이렇게 선진화되지 않았을 때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기념 오파를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설마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쟁점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IT 업종 대장주 삼성전자의 랠리가 어디까지 갈까 이제 궁금한데요. 자,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조정을 좀 받을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더 갑니까?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는 겁니까? 네, 뭐 하정우 저는 네. 추가 상승 탄력은 남아있다 봅니다. 네, 그렇군요. 유창희 대표께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갈 만큼 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먼저 하창봉 팀장님, 아무래도 삼성전자 3개월 목표 주가 150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80만 원까지 보는 시각들도 많은데요. 더 갈 것이라고 보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상반기에 점을 봤습니다. 점을 받고 삼성전자 최고가를 145만 원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한번 갔다 왔었고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밖에 없다, 삼성전자 쏠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연간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펀더멘털 관점에서 적용한다고 해도 사실 올해 EPS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삼성 주가는 원래 15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제가 비싼 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취임액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완전 그 이재용 부회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경영 일선에 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약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어요. 숟가락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업 경영 체제가 그래도 오너 체제로 바로 직결되는 것 자체는 내년 2013년도 신사업을 추진할 때 마이너스의 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인 거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도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면 올해 지금 4,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수준에서 뭐 일시적으로 조금 뭐 2, 3만 원 쉬는 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3개월 목표가는 한번 내년 연초까지 보면 대략적으로 150만 원인데 이 150만 원의 기준은 제가 좀 그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주가를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최근에 4개월 동안에 130만 원 정도에서 조정을 보이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20% 상승한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3개월 목표가는 이제 150만 원 보는데 아마 지수 2,000포인트 이내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않나 보이고 오히려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물론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를 당길 수도 있고 지수가 삼성전자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는다면 2,050이네요. 2,050포인트를 넘는다면 실제적으로 올해 실적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170만 원까지 보는데 그건 아마 제 판단입니다만 한 6개월 목표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일단은 뭐 시장이 그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다온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의견 근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다 왔다 그랬는데
목표가는 제가 좀 더 높아요. 150만 원이시면 뭐 끼키야 2%인데 이제 4만 5천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4만 5천. 네. 그거 가지고 더 간다고 말하는 게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155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안착이 되면서 계속 가져야 되는데 거기가 단기 꽂힐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또 거기 못 가고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표 예정인데 애플 그 소송 관련된 게 좀 앞두고 있죠. 그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게 또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뉴스 다음에 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과연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없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니기 때문에 좀 갈 만큼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뉴스가 좀 가려져서 안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시장에서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어요. 중국이 뭐 한 5천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7% 정도가 삼성전자 점유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뭐 뉴스가 나왔었는데 우리한테는 좀 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더 간다 하더라도 요즘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뭐 IT주를 그 안에서 삼성전자 대체할 만한 건 없을지 IT주 전반에 대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창봉 팀장께서는 IT주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제 투자가분들이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2만 원을 5만 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4만 5천 원이요. 예, 4만 5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 땅을 파보십시오. 5%가 나오는지 그분 말씀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비싸에 대한 판단은 절대 가격입니다. 사실 비싼 건 LG전자가 더 비쌉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실은 LG전자는 포가 10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대 가격으로 비싸다는 데는 생각을 항상 눈높이를 낮추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향후 IT 전망주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IT주를 살 때는 무조건 한 주라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 가지시고 그래도 나는 좀 절대 가격 좀 싼 거 사고 싶다 그러면 삼성그룹주 중에서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전기지 않나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삼성전기를 딱 빼고 나면 다음 주 관심을 가는 쪽은 역시 디스플레이 쪽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건 워낙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기 위주로만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IT 부품제에 대해서 4대 천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4대 천왕이 포함되고요. 또 하나가 오늘 제 판단으로 5대 천왕에 낄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중소형제 4대 천왕은 뭐냐면 앞으로 삼성의 행보가 같이 맞물릴 건데요. 바로 TSP,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FPCB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고 제가 5번째 키워드 얘가 이제 좀 잘 될 수가 있는지 여부는 이재용 회장이 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 조직 개편을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봤더니 김기남 종합기술원장 사장이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을 임명하면서 기존의 OLED 대표이사를 잘랐습니다. 자르면서 이 김기남 사장이 OLED까지 한다는 것은 삼성에서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OLED 사업 부분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박차를 가한다면 오히려 삼성 IT 종목 중에서 최근에 보면은 크로바 아이텍이라든지 테란 세미콘 같은 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좀 관심 가지시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4대 천왕은 이제 잘 순번을 정해야 됩니다. 얘들 4명이라고 다 잘난 친구들이 아니에요. 네. 가장 주목되는 건 제가 볼 때는 TSP하고 FPCB입니다. 그러니까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향후 휘는 디스플레이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휘는 디스플레이의 그 중심에는 바로 FPCB가 있습니다. 그래서 FPCB 같은 종목들 메모하셔도 돼요. 메모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적으시고 카메라 모듈이나 케이스는 제가 보니까 약간 단기 쏠림이기 때문에 무슨 충전 섹터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경계할 필요도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4대 천왕에 이제 OLED 쪽까지 해서 5대 천왕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유청희 대표님,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추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접근은 좀 자제하라라는 의견이셨는데 네. 그렇다면 IT 부품주 쪽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계속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아까 4대 천왕이라고 해서 네. 종목에 4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업종이 4개가 나오니까 결국 네. IT 부품을 다 좋다고 보시는 것 같으세요. 예,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만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러는 거지 먼저 올라온 건 부품업체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LG그룹이 올라왔고 삼성전자 제일 꼬리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삼성은 거죠. 안 떨어지고 있다가 네, 안 떨어지고 있다 올라온 네.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 IT 쪽에서 순환매 장세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IT 부품이나 다른 기업도 좀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저도 대형주들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같은 부분들을 좀 삼성전자가 좀 쉬어간다라면 이쪽에 매기가 좀 쏠릴 것 같고요. 이제 중소형주를 좀 보신다라면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반도체라든지 멜파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물론 이제 다른 종목군도 좋은 게 많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좀 부담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들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만약 추가적으로 가격에 자금이 쏠린다라면 이쪽에도 매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업종을 좀 보신다라면 저도 이제 FPCB라든지 터치패널 관련된 종목군들이 투자가 유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FPCB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아몰레드 투자를 이제 다시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몰레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휘는 그 휴대폰을 만들 때는 LCD 지금 이제 LG가 주도라고 하는 LCD는 조금 약해요. 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몰레드 쪽은 이제 그게 좀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제 FPCB 관련된 회사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FPCB의 최강자는 어디예요? 뭐 FPC 최강자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종목 업종군에서 종목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죠. 제가 4대 천왕 이야기하고 났더니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려고 전 다 아실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는 몰라요. 잘 들으세요. 네. 이제 FTSP라 그러죠.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보면 가장 대장으로 보는 거는 사실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를 가장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PCB는 사실 인터플렉스가 대장인데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바로 플렉스컴입니다. 그래서 플렉스컴을 FPCB 쪽에서 4대 천왕의 탑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카메라 모듈 그랬죠? 네. 카메라 모듈은 바로 옵토론텍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면 제일 잘 가는 옵토론텍이 그중에서 가장 탑이다. 그리고 케이스로 넘어가면 바로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계속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올레드 보면은 클로버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빠르게 한 5가지 종목, 그 4가지 섹터, 5가지 IT 섹터 중에서 뭐 일진 디스플레이, 플렉스컴, 모베이스, 뭐 테라즈 클로버 하이텍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삼성의 1, 2차 밴드에 속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IT 섹터 보실 때도 동반 따라가는 것보다는 항상 그 섹터 내에서 대장만 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형주 쪽으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FPCB 부품주까지 IT 부품주도 좀 주목하자 또 여러 종목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쟁점은요. 바로 삼성전자 따라서 연말 2000선 지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에 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연말 지수 상승세도 이끌어줄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덕분에 오르긴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로 인해서 다른 종목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창곤 팀장님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잘 가니까 다른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진다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시장의 한 일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만 가고 오늘 코스닥 시장 뭐 일부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저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2,000포인트 이야기 자꾸 조금 나올 만한데요. 2,000포인트 가면 뭐합니까? 삼성전자 150만 원 가서 2,000포인트 가면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우리 개미 투자가들은 오히려 뭐 체감 지수는 더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수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965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965포인트. 네. 유창희 대표께서는요? 지수 뭐, 전망을 한다면? 지수 전망은 저는 2000포인트는 뭐 순간에 넘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965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하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네, 있는 이 포인트는 제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1965포인트를 가야만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주 짧게 한 4개월 정도만 보면요. 이거는 실제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의 약간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헤드앤숄더는 전형적인 하락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1965포인트에 왔을 때 실제 장이 상승한다면 사실 2000포인트 이상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서 꺾인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뭐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른쪽 어깨가 조금 복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는 주봉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1965라는 포인트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보실 때 실제적으로 2000포인트를 가냐 안 가냐의 중요한 기로가 있고요. 그 타이밍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의 장 흐름을 보면 상당히 시장이 알차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알차게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은 갭이 없이 올라왔죠. 네. 갭이 없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다음 주 내에 이제 갭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밑으로 쉬면 안 되는 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쉬어버리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을 보실 때도 적어도 내일 같은 장도 제가 미리 예측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는 바로 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상승할 때 한 1965포인트 정도에서 과연 시장의 체력을 다지는지가 향후 2000포인트를 향한 가장 큰 발목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유창희 대표께서는요, 코스피 2000포인트 넘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은 앞에서 이제 헤드앤숄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건 좀 보고 있어요.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 또 조금 크게 본다라면은 5월달 증시부터 보신다라면은 다이아몬드형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다라면은 이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건 약간 수렴이 조금 모자른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올라온다라면 충분하게 여기서 한번 강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물론 또 꼭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보신다라면은 비슷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다이아몬드형이 발생이 되고 나서 수렴이 이루어지고 위로 상방으로 한 10% 가까이 올라왔던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보면 어쨌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있는데 최근의 시장을 보신다면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연초하고 다르던 부분은 삼성전자는 계속 오르고 다른 종목군들은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다른 종목이 순환매로 같이 올라오는 모습 좀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더라도 뭐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같이 업종 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오른다라면은 의외로 시장은 조금 더 12월 장세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지수 전망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시장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종목을 볼 것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천봉 팀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종목을 더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지수를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계속적으로 뭐 종목 장세, 각계 전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단답형 싫어합니다. 아, 예,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장이 이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내에 100포인트가 움직인다면 시장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올 때는 항상 종목 대응에 좀 집중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는 바로 삼성전자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45만 원 선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가 흐름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크다는 것은 보통 5% 변동성을 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135만 원 이탈한다든지 155만 원을 돌파하는 큰 장이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 개별 섹터도 살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통 삼성전자 올라가면 대표님 코스피 시장에서 뭐 자동차나 화학이나 관련주들이 좀 동반 순환 장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일보 전진 2보 후퇴까지는 아닙니다만 1.5배 후퇴를 한다는 겁니다. 반짝 올랐다가 또 밀리고 반짝 올리고 또 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만 보더라도 중국 증시가 3% 그렇게 환호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보면 화학이나 철강 기계 섹터의 어떤 반응 자체가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향후 장을 볼 때도 철저하게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뭐 4대 천왕이고 이런 얘기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으로만 계속적으로 개별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네. 네, 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삼성전자와 관련된 쪽으로 보자라고 의견 네. 주셨는데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외의 부분에서 순환매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잖아요. 네. 이 시장이 이어진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어쨌든 단기 납폭 가대 종목,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이런 거 부분 종목군들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 외의 업종을 보신다. 그럼 주도 업종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서비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뭐 나가는 게 서비스 업종 차트인데요. 서비스 업종 차트가 어느새 와가지고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CJ 같은 경우가 이틀 만에 10%가 넘게 오르는 모습들. 지주회사. 네, 그렇죠. CJ, 예. 지주에서 CJ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서비스 업종군들은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전기전자와 같이 생각을 했을 때 12월 장세하고 내년 1월 달까지. 그래서 CJ라든지 SK, 뭐 LG 그리고 뭐 CJ, CGV, GS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군에 내에 있지만 서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지주회사 말고요.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좀 그래도 12월 장세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종목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감론을박은 이쪽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종목도 봐야 되겠죠? 네,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야간 산책으로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And it all goes passing by in a lifetime. And it all goes passing by in a heartbeat. And it all goes passing by in a lifetime. 문화 콘텐츠 속에서 주식 투자 노하우와 또 그에 따른 매매 전략까지 찾아보는 순서 야간 산책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제리 맥가이어 보고 왔습니다. 뭐 잘 나가는 에이전시 매니저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였죠. 네, 참 탐 크루즈가 화면이 네. 보니까 저 땐 정말 잘생겼었어요. 뽀송뽀송하네요. 네, 확실히 네. 느껴지는데요. 이 거대 스포츠 에이전시에서 해고당한 후 이 제리가 자기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는 하는데 막상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일이 뭐 다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뭐 항상 좀 어려움을 겪고 일어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관련주들인데요. 오늘 보니까 뭐 NC소프트 또 네오이즈 많이 게임즈 빠졌죠. 네.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따뜻한데 이 게임주들은 또 삭풍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요. 저기 하트장 네. 오늘 게임주들 좀 어려워졌는데 게임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그 네오이즈 게임즈죠. 아침에 이제 네오이즈와 네오이즈 네. 게임즈가 점 한 걸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사의 어떤 그 투자 심리 악화가 상당히 뭐 좀 급락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이야기 말씀드리면 네오이즈 게임즈는 원래 그 실제적으로 일렉트로닉 아트죠. 미국의 2대 게임사인데 이제 그쪽 피파 온라인 이런 게임들을 사실 라이센스를 가져와 가지고 퍼블리싱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계속적으로 중국에 이제 게임사 텐센트사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미국이랑 조금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원래 네오이즈 게임즈는 올해까지만 게임이 그 종료되기로 이야기됐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해 나왔었고 당연히 EA사하고 네오이즈하고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EA가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네오이즈 게임즈의 지분을 팔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의 EA사가 실제적으로 지분을 팔긴 파는데 가격을 현재 시가보다 10%, 15% 싸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세일을 했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점할까 같지 않나 보면서 진짜 네오이즈 게임즈의 하락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NC소프트도 급락을 했고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주들 중 오늘은 투자 심리적으로 아마 게임 섹터에 대한 전량 세일 사인이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오늘 게임주의 하락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뭐 게임주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특히 이제 뭐 결국에는 해외 게임 회사가 뭐 국내 게임 회사 매각을 한다는 부분들은 뭐 좋지 않으니까 이 성장 시장 잔치가 좋지 않으니까 발을 뺀다는 것이고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실적이 뭐 계속해서 하다못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적자로 전환될 정도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른바 카니발 효과라 그러죠. 자기 시장을 자기가 잡아먹는. 무슨 얘기냐면은 온라인 게임 업체가 신작을 내놓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참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게임을 하던 이용 유저가 글로 옮겨가기 때문에 수익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 현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 기존에는 그래도 이런 신규 게임 유저가 늘어나는 파이가 더 컸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감을 계속 작용하고 있고 실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회사 좀 쉽지 않다. 거기다 이제 정부의 규제가 또 너무 심해요. 네. 뭐 12시에 셧아웃 제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또 이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게임 쪽의 판도가 온라인에서 모바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NC소프트, 네오위즈 게임즈 다 소외받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 팀장님,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대표님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면 갑자기 게임을 아예 안 하던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놀기 때문에 매출이 좀 정체된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나라 문화 트렌드 자체가 거의 이제 스마트 기기로 거의 다 한다는 그렇죠. 거죠. 굳이 이제 뭐 PC방 안 가도 사실 뭐 컴투스나 이런 게임사들 보면 온라인상에서 근데 스마트폰이 또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손이 좀 그런데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폼이 다 똑같아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드래곤 플라이트인가요? 이러고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더니 이제 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스마트 기기의 어떤 확산 자체가 온라인 게임사의 어떤 시장을 자꾸 위축시키고 있고 그런 투자 심리적 자체가 시장 섹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모바일 쪽으로만 좀 몰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께서도 그런 큰 트렌드에서 사실 되게 요즘에 온라인 게임 하세요? 저는 온라인 게임 접은 지가 한 2년 돼가지고. 그럼 요즘에는 뭐 합니까? 요즘 모바일 게임 합니까? 네, 저도 모바일 게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도시 건설 같은 거. 아, 소소하게 뭐. 농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소소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던데 재밌던가요? 뭐 그게 오히려 매력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계속 집중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는 심심하면 저기 고스톱을 치는 데서 고스톱 쳐가지고 1조 땄어요. 아, 저도 고스톱 좋아하죠. 예, 그게 현실 금액이면 참 좋을 텐데요. 아, 됐습니다. 아무튼 저기 그 대세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간다 이렇게 네, 보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예,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동을 뭐 이제 이동이 끝났죠. 계속 이제 이쪽에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 게임 외에는 없다.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은 규제를 별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뭐 모바일 게임도 셧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외국도 게임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은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 몇몇 모바일 관련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자, 이 게임주에 대한 뭐 전망하고 혹시 게임주 중에서 여전히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게임 회사들은 사실 NC를 제외하고 나면요 시장이랑 좀 많이 접목이 됐었습니다. 제가 또 뭐 최근 3년 내 정도면 게임 회사의 주가를 잘 분석해 보면 항상 게임 회사들은 2011년도 8월 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시장이 급락을 보일 때 사실은 좀 급등을 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게임주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가지고 사실 고포 현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가만 지나놓고 보니까 최근에 게임주 같은 경우도 한 최근 2, 3개월 동안에 약간 고점을 낮춰온 것도 종합적인 시장 전체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 좀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치적으로 오늘 뭐 엔소프트라든지 기타 관련주 흐름 자체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앞으로 최소한 연말까지는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오버슈팅에 따른 차익 매물 아직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하락 가능성은 일단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계속 하락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종목은 역시나 모바일 게임 최강자 컴투스와 게임빌이 있습니다만 지금 게임빌만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실제로 앞으로 게임은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NHL 라인 마찬가지로 SNS 게임의 어떤 보급 확대가 가장 크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빌도 실제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퍼가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 30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보통 게임 회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주기 때문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111만 4천 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만약에 게임주 중에서 고르라면 갑자기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그래도 덜 빠진 종목이 오히려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향후에 게임주에 대한 전망과 최선호주가 있다면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모바일 게임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모바일 게임 최근 보시면 카카오톡 효과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애니팡이 좀 길게 갔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3일 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뭐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패스트 옷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게임 쪽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쇼킹한 게 나오면은 그거 좀 하고 안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냄비같이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장성 여전히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기에 막 뭐가 좋다고 해서 쫓아가다가는 좀 다음날 또 하락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엔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회사를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 회사들은 이미 기존에 성공작들이 다작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대작들도 보시면은 약간 시리즈별로 가고 있어요. 컴투스는 홈런 배틀이라든지 야구, 프로야구 시리즈 이런 부분 시리즈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저가 다시 옮겨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또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보면 아이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수익성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미 이런 것에서 선두를 그리고 있는 컴투스나 게임빌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게임주들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좀 낭패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망고불변의 진리는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실적이 받침되는지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간 산책 플레이리스트 제리 맥과이어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이어집니다.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살펴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네, 내일 결정적 한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하 팀장님,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담아오셨나요? 네,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네. 임플란트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CGV 가지고 나왔어요. CGV. 예.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한 그 2분 반씩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하찬봉 팀장의 오스템 네. 플란트 좀 보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이제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뭐 오스템 아니다 그래도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내수는 어느 정도 경쟁 구도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스템은 뭐 국내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상승 드라이브는 바로 중국 시장 공략이죠. 제가 그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먼저 그쪽에서부터 가게를 먼저 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연구소를 먼저 개발해서 거기서 현지원들을 고용해서 가르쳐서 다시 그 의사들이 개업을 할 때 재료를 공급하는 상당히 좀 선진화된 영업 기법을 쓰면서 오스템이 중국에서 많이 선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원래 독일 쪽이 임플란트 유럽 쪽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중국 시장에서 스위스계하고 오스템 쪽이 그 시장 점유율 둘이 합쳐가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향후 중국 시장 모멘텀을 봤을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장성이 좀 계속적으로 가미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항상 중국을 공략할 때는 브랜드하고 유통망이 얼마나 잘 돼 있냐인데 오스템이 바로 다른 뭐 국내 치과용 뭐 바텍이라든지 디오 이런 종목보다도 상당히 좀 선점 효과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시고요. 3만 원대라는 주가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라면 실제로 약간은 단기 공략하는 데는 좀 괜찮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실제적으로 39,900원 정도로 끝났는데 물론 내일만 이 밑에 이하 정도 가격에서 자꾸 매수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권 한 36,000원 정도까지 현 주가 대비해서 한 15% 이상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2차 목표권 한 4만 원까지 보는데 이건 아마 조금 그 시장 전체의 흐름이 같이 좀 동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한 36,000원 정도를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제가 손절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25,400원입니다. 이게 11월 중순에
잠깐 조정이 나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꼭 지키신다면 차산 포트 비중 내에서 20% 정도는 조금 베팅해도 괜찮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게 혼자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헬스케어 쪽이랑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사실 뭐 거의 같이 움직이기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뭐 이 헬스케어 관련주 흐름도 조금 좋았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할 수 있고 가장 뭐 강력한 건 오늘 또 중국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같이 좀 동반 상승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의 CJ, CGV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하 팀장님이 인플라트를 몇 개 하셔가지고 요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잘 들었습니다. CJ, CGV 이제 최근에 보신다면은 한국 영화가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죠.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특히 이제 국내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긍정적이냐면은 한국 영화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존에 극장을 많이 안 오시던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 극장을 자주 오실 수 있다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성장성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세를 보여주고 있고 CJ, CGV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쪽에 인프라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이죠. 또 이제 차트를 보신다면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33,000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박스권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박스를 건을 그리다가 상당히 강하게 돌파가 되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기다가 CJ, CGV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업종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12월 달, 1월 달 또 방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또 수혜도 예상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33,000원 전후, 그러니까 오늘 32,800원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도 큰 나쁜 가격은 아니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이 돌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 보시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38,000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요즘 시장이 워낙에 조금 급등락이 좀 심하고 종목별로 이렇게 부침 현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1,500원 정도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 일단 그때는 좀 자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60일선 자리이기 때문에 좀 손절가는 짧게 놓고 대응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38,000원까지 보시면서 해외 투자 성과 등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그리고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자, 잠시 후에 뉴욕 시장이 개장할 텐데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죠? 네, 오늘도 있습니다. 11월 고용 동향의 선행적 역할을 하는 11월 ADP 민간 고용이 일단 발표가 되고요. 또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10월 달 공장 주문까지 발표되니까요.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낮 동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밤에 추워지면서 꽁꽁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보기는 좋은데 네. 길거리 다니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또 간밤에 추워진다면 내일 또 출근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 인사 드릴게요. 굿나잇. 굿락.